필기 파트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년기의 특성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노년기가 되면서 사고의 융통성은 축소가 되죠. 즉 경직성이 증가가 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는 줄어들게 되겠고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약화가 됩니다. 조심성의 증가로 매사에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번 노인 부양 문제 개선 방안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해야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강화하여서 노소득을 보전하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되겠고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재가급여 시 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게 되겠습니다. 5번 시설급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뿐만 아니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해당이 됩니다. 기타 재가급여로는 복지연구 급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6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머리 감기기와 식사 준비 및 정리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활상담은 정서 지원 항목이고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 즉 청소 및 주변 정도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7번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동기를 유발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8번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개별화된 급식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밀착 돌봄을 제공하는 것, 종사자의 직무 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9번 노인 학대 유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이 신체적 학대는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것, 끈이나 수갑 등으로 신체를 억압하는 행위, 흉기를 이용해서 위협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써서 신체를 통제한다든지 어르신들의 신체적으로 무리가 갈 수 있는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10번 성희롱 유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술을 따르게 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11번 성희롱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성희롱 상황 시 항상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3번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하거나 가족에게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것은 시설장의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보조를 해주시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서비스는 항상 계획에 따라서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가족이 정해진 요양보호 시간 외에 추가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기관장에게 보고한다입니다. 14번 대상자가 식사 거부할 때의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먹지 않으려는 이유를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표현하기가 어려운 치매 대상자는 입안에 상처가 있진 않는지, 틀니가 잘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것인지, 수저의 사용법을 잃어버리거나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식욕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거나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15번 기저귀 사용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6번 업무 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 2, 3, 4의 보기는 모두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17번 감염성 질환명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이 되겠습니다.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와 같은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염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질병의 경과가 길다입니다. 질병의 증상인 것인지 노화의 과정인 것인지 알기 어려워 초기 진단이 어렵고 질병 발생의 원인도 불명확합니다. 약물을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물 사용에 신중해야겠습니다. 19번 위험 증상 완화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위험이 나타나면 일단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하루 정도는 금식하게 합니다. 금식을 하되 물은 자주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고 금식 후에는 미음 등의 유동식을 섭취하게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게 하고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20번 변비의 요인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비는 수분 섭취가 감소했을 때, 신체 활동이 감소했을 때, 복부 근력이 약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고 배변 습관이 불규칙적일 때에 변비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21번 고혈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것은 혈액이 흐르는 길이 좁아진다는 뜻이고 그러면 앞으로 나가려는 혈압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염분을 줄이는 것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겠고 심장 질환과 같은 질환에 의한 고혈압은 속발성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을 이야기합니다.
22번 질병명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23번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감소하겠고 질 분비물 저하로 성교 시 통증이 나타나긴 하지만 성적 욕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벽의 탄력성과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24번 욕창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청골 부위에 도넛베개를 대어준다입니다. 도넛베개를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에 혈액순환이 저하되어서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5번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입니다. 발은 잘 씻고 말려주셔야 되겠고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갑거나 뜨거운 곳에 노출은 금지입니다.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양발을 꼭 착용해야 되겠고 신발은 맞는 신발을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 선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본다입니다. 선망이 있는 경우 의식 수준의 변화가 있죠. 잠에서 덜 깼거나 몹시 졸린 상태처럼 보입니다. 또한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오는 급성 질환이 되겠고 진압력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주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27번 대상자의 반응을 제시하고 질병명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뇌졸중이 되겠습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쪽에 뇌졸중이 발생을 하면 발음이 부정확하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어눌한 발음으로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손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는 운동 실조증이 보이겠습니다. 28번 노인의 영양관리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음식이 뜨거우면 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이 뜨거울 때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타민C와 철분제는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겠고 육류는 숯불에 구웠을 경우 고기가 타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은 매일매일 해줘야겠습니다. 29번 노인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 폐활량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절이 많이 뻣뻣해져서 가동 범위가 감소하고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감소하여 운동 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시력과 균형 감각이 감소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30번 예방접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인플루엔자는 연 1회 접종한다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을 보면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하고 파상풍은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합니다. 대상포진도 1회 접종하면 되겠습니다. 31번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면의 양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때문에 낮 시간 동안 많이 졸려 하시고 수면의 질도 많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32번 올바른 기록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록을 하실 때에는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3번 기록지의 종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그 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하고 특이사항도 기록하는 기록지가 되겠습니다. 상태 기록지는 대상자의 상태를 기록하고 사고 보고서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간 흐름에 따라서 사고의 내용, 경과,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서는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할 경우 업무를 넘겨줘야 될 때 작성을 하고 수급자명, 급여 제공 내용,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4번. 임종 시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답은 2번. 소변량이 감소한다입니다. 임종이 가까움에 따라 호흡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사지는 혈액순환이 떨어져 차가워집니다. 근긴장도도 감소하게 되겠고 잠자는 시간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15번. 임종 적응 단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임종 적응 단계는 총 5단계였죠. 첫 번째는 부정 단계입니다.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오진일 거야 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다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또는 왜 지금이야? 하면서 화를 내다가 언제까지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타협을 시도하는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는 우울 단계에 빠집니다. 마지막 단계인 수용에서는 그래, 나는 지쳤어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실기 파트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사례 예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입니다. 레몬 소스와 같이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음 음식물을 넣어줘야겠습니다. 대상자가 숨쉬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중단하시고 즉시 보고합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17번 경관 영양 돕는 방법 묻고 있습니다.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입니다. 청색증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비위관을 잠그고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액은 분당 50ml 이상 주입하지 않고 영양액 주머니는 매번 세척해야 되겠습니다. 38번 정맥 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 알코올 솜으로 비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답은 4번. 피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9번. 물약의 병뚜껑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병뚜껑 안쪽, 즉 깨끗한 쪽이 하늘을 보게끔 놓아주시고 안쪽에 손이 닿지 않게끔 해야겠습니다. 10번. 안약 투여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안약을 투여하기 전에 솜으로 눈을 닦아줄 때에는 깨끗한 쪽인 안쪽에서 바깥쪽, 즉 코 쪽에서 귀 쪽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대상자에게 위를 보게 하시고 아래 눈꺼풀, 하안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서 결막낭을 노출시킵니다. 결막낭 외측이나 중앙에 1, 2cm 높이에서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신 흡수를 막기 위해서 비류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줍니다. 41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 돕는 방법 묻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거나 구석진 곳을 찾는 등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할 때에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비언어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42번 침상 배변 돕는 방법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배변 시 주변이 너무 조용하면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겠죠.
때문에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아주거나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상머리를 높여주시고 닦아줄 때에는 항상 요도에서 항문 방향, 즉 앞에서 뒤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바지는 덮개를 항상 덮은 후에 내려줍니다. 43번. 이동변기 사용 돕는 방법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인 오른쪽에 놓습니다. 이동변기 앞에, 옆에, 뒤에가 아닌 바로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와 같게 하여 낙상을 예방합니다. 이동변기는 매번 세척합니다. 14번. 허리를 들 수 없는 경우 기저귀 교환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는 경우에는 옆으로 돌려 눕혀서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유치 도녀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이동할 때에는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에 둔다입니다. 유치 도녀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이고 보행도 할 수 있다고 대상자에게 알려줍니다. 요양보호사는 유치 도뇨간의 교환 또는 삽입, 방광세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소변이 이상한 경우에는 버리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연결관이 꺾여 눌려 있거나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16번. 의치 관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의치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나 표백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 의치를 빼게 하고 찬물에 보관합니다. 의치를 뺄 때에는 위쪽을 먼저 뺍니다. 47번. 머리 손질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 마사지를 하고 두피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고를 해줍니다. 머리카락을 드라이기로 다 말린 후 빗질하고 엉킨 머리카락은 물에 적신 후에 손질합니다. 48번.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답은 1번.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입니다. 9번. 대상자의 침상 목욕 돕는 법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얼굴을 닦을 때에는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순서로 닦아줍니다. 귀를 닦을 때에는 귀 뒷면과 귓바퀴를 닦아주시고 귀 입구에 나와 있는 귀지 정도를 제거해줍니다. 안쪽까지 닦지는 않습니다. 샴푸를 묻혀서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면서 머리를 감겨주시고 복부는 장이 운동하는 방향인 시계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50번. 편마비 대상자 상의 입히는 순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고 벗는 순서는 입마, 벗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을 때에는 마비된 쪽 먼저, 벗을 때에는 건강한 쪽 먼저 벗습니다. 또한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마비된 쪽인 오른쪽을 먼저 입힙니다. 51번.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똑바로 앉혔을 때 손상될 수 있는 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넙다리뼈가 되겠습니다. 52번. 사지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히는 순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상자 가까이에 서셔야겠죠. 그리고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서 지지해 주시고 나와 있진 않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대상자의 모아져 있는 양손을 지지하면서 대상자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53번 편마비 대상자가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있을 때에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불편한 쪽인 왼쪽에 요양보호사가 섭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하시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한 손을 넣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침상면을 밀면서 하나, 둘, 셋 신호와 함께 침상 머리 쪽으로 움직입니다. 54번 지팡이에 놓는 위치 묻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건강한 쪽인 왼쪽으로 지팡이를 짚게 되겠고 왼쪽 발의 새끼발가락 앞 15, 옆 15 지점이 되겠습니다. 15번 척추 고정판 고정하는 위치 묻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순서를 보자면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윗팔 순서로 고정을 합니다. 56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매트리스 위에 열을 발산하는 제품, 찜질기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외에 다른 사람이 매트리스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하루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트리스는 흐르는 물로 씻어서 말리면 되겠습니다.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관리법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그늘에 말려주시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해야 되겠습니다.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아주시고 혈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궈줍니다. 58번 지진 대처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흔들리는 동안에 탁자 아래에 엎드려 있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합니다. 계단을 통해서 신속히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시고 가스, 전기, 수도를 차단한 방법을 미리 익혀둡니다. 59번 화재 시 대피하는 방법 묻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화재 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 뜨거운 공기가 코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문을 닫아두면 불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화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방향을 알기 힘드므로 양손이 아닌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이동을 합니다. 60번 고혈압 대상자 식사 관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복합 당질을 섭취하고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며 단백질은 필요한 만큼만 섭취합니다. 짠 음식을 피하기 위해서 국과 찌개의 양은 줄입니다. 61번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명은 발 밑을 비추도록 설치를 하고 문턱은 없애줍니다. 낮은 욕조가 사용하기 편하고 문고리는 막대형을 사용합니다. 12번 대상자의 약을 대신 구매할 때 옳은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행할 때에는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업무 대행 전 준비해야 할 정보나 자료, 경비를 점검해야겠습니다. 13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하시고 2층보다는 1층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하시고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줍니다. 64번 치매 대상자가 밥을 안 먹었다며 또 달라고 할 때 대처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밥을 안 먹었다며 또 달라고 할 때에는 식기를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가 보여주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면서 얘기를 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며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돕는 방법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배회 시 신체적 욕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주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습니다. 대신 고양이나 가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고 집 안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옷가지들을 걸어놓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또한 밖으로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은 문을 잠급니다. 16번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인 행동과 질문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하면서 신경을 다른 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5번.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관심을 다른 쪽으로 유도합니다. 68번.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 대처법 묻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항상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확신을 갖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거부할 시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70번 석양 증후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석양 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지만 저녁이 되면 방을 왔다 갔다 하는 등 불안과 우울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71번 치매 대상자의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옷이 너무 꽉 끼어 불편하거나 사타구니가 간지럽거나 혹은 목욕탕에 가고 싶어서 바지를 벗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12번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화하실 때에는 간간히 미소를 지어주시고 팔과 손을 자연스럽게 놓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자세를 취해줍니다. 시선은 고정하지 않고 지나친 머리 끄덕임도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73번 나 전달법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이 되오라면서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74번 공감적 반응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대상자별 대화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주의력 장애가 있으시면 메시지를 천천히 반복하여 단계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단순한 활동을 제시하시면서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16번 여가활동 유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서예 교실이나 책 읽기, 독서 교실, 그림 그리기와 같은 것은 자기 개발 활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77번 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질식 시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게 되겠고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짓습니다.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가슴 부위에 호흡 운동이 보이긴 하지만 공기의 흐름이 적거나 없습니다. 78번 약 복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몽주스는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을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19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에는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게 되어 있고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후 재세동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충격이 전달되고 나서는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10번 심폐소생술 시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슴을 압박하실 때에는 대상자의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압박해 주시고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끔 합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의 빠른 속도로 압박을 해주시고 5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이 눌리도록 압박해 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